안녕하세요. 또랑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카트에 있는 약물과 제사동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약물 투여 경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기관 내관으로 해서 우리 이 튜브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튜브 쪽으로 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그 약물은 이제 날록선, 에피, 바소, 아트로핀, 리도카인 해서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4발로 이제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그 다음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응급약물로 인도로픽과 이제 바소프레스입니다. 약물은 일부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해서 작용이 되는 기전인데요. 그림대로 쉽게 설명했는데 알파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혈관을 뱀이 꽉 조이고 있는 그림으로 이제 혈관 수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베타1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이제 수축을 시켜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증가해서 SVR을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베타2 같은 경우는 B가 2개, 그러니까 폐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에피네프린인데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도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알파1이 작용이 더 커서 그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이제 B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 하이도즈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심장의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피네프린과 같이 로우 도즈, 하이 도즈로 이제 사용할 때 작용하는 그 리셉터가 다르다 보니 효과가 좀 다르겠죠. 그 다음 도부타민입니다. 도부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1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VR이 SVR이 감소해서 BP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샥이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샥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은 그 환자의 몸에 있는 조직으로 가는 산소의 양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제 조직의 관리를 늘리기 위해서 BP가 이제 괜찮으면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도부타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디곡신인데요. 디곡신은 이제 딥곡신, 그러니까 딥하게 수축시킨다 해서 딥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곡신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강심제이고요. 기전을 보면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이제 2가지 기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전을 보면 우리 세포 내에는 ATP로 운영이 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 내의 그 나트륨의 이온의 그 변화를 보고 부족하면 이제 돌아가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디곡신은 이때 이 ATP를 막는 것이고, 그러면 나트륨의 수치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역시 이 2번째 있는 여기 펌프에서도 칼슘은 더 이상 나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칼슘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그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근에 있는 수축력이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기능과, 2번째는 이제 미주신경 항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박독수가 이제 감소가 한다. 즉 그 심장에 있는 AV 노드가 자극이 되고 전도 속도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하트레이트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심방 세동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같은 경우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이 표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 1이에요. 클래스 1은 이제 나트륨 채널 이제 블로커인데, 그 나트륨의 기능을 막는 거죠. 리도케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세포에 있는 탈분극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탈분극을 느리게 해서 활동 전이가 느려져서 전파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4, 클래스 3, 2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 효과와 그 기전, 그리고 그 나트륨이 무엇을 하는지, 칼륨이 무엇을 하는지, 칼슘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1부터 4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V 노드의 전도를 억제해서 잠시 빈맥을 멈추고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10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전도를 멈추고 이렇게 이케지성처럼 가다가 딱 약이 투여되는 순간부터 이제 플랫이 되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약물을 주입하고 노마슬라인을 바로 이제 플러싱 해주셔야죠. 그 다음은 이제 이솝틴이고요. 그 다음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은 이제 항콜린즈를 사용 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쉽게 정리해 두었고요. 자, 혈관 이완제로 NTG입니다. NTG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주고 심장의 부담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전해질인데요. 마그네슘은 간단히 그 아래에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원리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세동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카디오 버전하고 디피브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력 단위는 이제 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싱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암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드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거 첫 번째 거 가장 많이 본 걸 거예요. 이제 안테리어하고 에이펙스 쪽으로 많이 해서 붙이는데, 이게 앞뒤쪽으로 해서 붙이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는 합니다. 모드에는 이제 모노파직하고 바이파직이 있고, 이거는 전류의 양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카디오 버전입니다. 카디오 버전은 이제 TV 같은 거 이제 수신이 잘 안 잡혀서 TV를 때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적응점을 정리했고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 버전보다 더 큰 전력을 사용하고 세게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그 페이싱이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카디오 버전과 그 디피블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화이팅 하십시오, 선생님들.